세상엔 보기만 해도 무섭고 소름이 돋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도시 체르노빌, 이 외에도 우리에겐 가슴 아픈 역사 군함도 등 무서운 모습 뒤엔 각자의 사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무시무시한 장소 4곳과 그리고 그 장소들마다 숨겨진 뒷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멕시코 인형의 섬. 멕시코 소치밀코 운하에는 기괴한 느낌의 섬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무나 건물에 수천 개의 인형이 섬뜩한 모양새로 걸려 있습니다. 눈이 파인 인형, 목이 날아간 인형, 팔다리가 없는 인형 등으로 인해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장소입니다. 이 인형의 숲은 산타나 베레라라는 한 남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날 베레라가 운하에 갔는데 거기서 소녀가 빠져 익사하고는 인형만 물 위로 둥둥 떠오른 것을 보았고 구하려다 실패한 죄책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매일 밤마다 꿈에 소녀가 나오는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베레라는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매일마다 섬에 인형을 하나씩 매달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베레라가 소녀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방어하기 위해 인형을 하나의 주술독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베레라는 2001년 이상하게도 소녀가 죽었던 운하에서 시체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토고 동물 부적시장. 개, 악어, 코브라, 고양이, 돼지, 소, 코끼리 등 동물들의 잘려있는 머리, 이 외에도 가죽이나 발톱, 발, 꼬리 등 수많은 동물들의 시체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토고의 동물부적시장.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그 으스스함에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이유는 동물들의 섬뜩한 시체도 한몫하겠지만 시체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동물부적시장은 토고의 종교 때문에 만들어진 시장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애니미즘적 민간신앙인 부두교를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동물들의 시체는 주술이나 부적 등의 재료로 쓰여지고 이곳 시장에는 주술사도 있어 방문을 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술이나 부적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고는 시장을 합법으로 규정했고 동물들 또한 밀렵이 아닌 자연적으로 죽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산 물건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할 시 불법 소지품으로 걸린다고 하니 사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본 자살의 숲. 일본의 후지산 부근에 위치한 아오키가하라 추카이. 일본에서는 매우 유명한 자살 명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르고 실제로 죽은 사람 또한 수백 명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에 대해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애초에 음침한 느낌의 숲은 면적이 넓어 남들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살을 하기도 좋고 가장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는 1960년에 출판된 파도의 탑이라는 소설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소설 파도의 탑은 주카의 숲을 무대로 한 자살을 미화한 소설로 1974년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 중 한 명이 이 소설책을 머리에 메고 시체로 발견된 후 이 가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 파도의 탑과 자살이 연관이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소설을 읽거나 듣게 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 위해 주카이를 방문한다는 것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고 굳이 소설을 읽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곳이라 소문이나 자살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찾아갈 정도의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카이 숲은 다른 계단까지 더해지는데 면적만 해도 약 여의도의 10배에 달할 만큼 크고 이곳에선 나침반 또한 먹통이 돼서 숲에서 한번 길을 잃으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긴 했지만 나침반이 방향을 찾지 못한다. 사람들이 출입이 전혀 없는 곳이다. 한번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다와 같은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면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표지판도 잘 세워져 있으며 나침반 또한 먹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면적이 넓긴 하지만 한 곳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3시간에서 5시간만 걸어도 빠져나올 수 있고 요즘에는 이곳에서 캠프장과 공원의 용도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소문의 으스스한 자살의 숲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 미국 무터박물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무터박물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박물관은 조금 많이 다른 박물관입니다. 1858년 토마스 텐더 무터라는 남자의 기증을 시작으로 박물관이 설립되었는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몇몇 가지를 보면 섬뜩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샴 쌍둥이, 병에 걸린 사람, 특정한 상황에서 죽은 사람의 인체 해부는 물론 태아 상태의 아기부터 늙은 노인의 시체, 인간의 모든 신체 부위나 각종 수술도구 등을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신체에서 발견되는 특이하고 징그럽거나 보기 조금 역한 병의 증상 또한 그대로 보존되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박물관이 유명한 이유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터 박물관은 대부분의 전시작들이 고어해서 실제로 이곳을 방문하고 나서 관람을 포기하거나 나와서 오바이트를 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시발점인 무터는 질병이나 치료 같은 역사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로 박물관을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의도에 반해 누군가에겐 다소 좋지 않은 볼거리들이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장소 뒤에 어쩌면 조금 김이 새거나 어이없는 이유,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소마다 갖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 그 어느 곳, 어느 하나 평범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